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진혜입니다.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네요. 저를 소개할 때 저는 북한인의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북한에서 태어났고 미국에 온 지가 10년 됐어요. 그래서 North Korean American이라고 많이 하죠. 네, 근데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탈북자로서 중국에서 10년, 북한에서의 10년 삶, 또 미국에서의 10년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사연을 많이 알리고 싶고, 또 북한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고, 또 북한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살리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유튜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옛날에는 간증이나 강연을 통해서 하버드 대학이나 국회나 또 한인들 모임이나 교회에서 많이 강연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간을 빼서 강연을 다니고 요청할 때마다 찾아다니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을 계속 바꿔야 되고, 또 사장님들한테도 이해는 해주시지만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해서 저는 그거보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발전한 시대에 이런 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전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을 순서별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오늘은 북한 첫 탈북을 했을 때의 사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두만강을 건너서 이제 먼저 비디오를 보시면 어떻게 두만강을 건넜는지 이해하게 되실 건데요. 생호박을 먹으면서 길을 따라 어머니랑 같이 손잡고 이렇게 가다가 경찰차를 이제 만났었죠. 사이렌을 막 울리면서 지나가는데 신기하게 저희를 안 잡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저희 어머니는 신이 있나 보다, 우리를 진짜 도왔다, 신이 도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를 데리고 갔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 저는 모르고 어머니 따라 열심히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한 몇 시간, 한 1시간 반, 2시간을 걸었던 것 같아요. 가다 보니까 날이 저물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낮 12시에 두만강을 건너서 옷을 이제 짜가지고 다시 갈아입고 생호박 먹고 그리고 걷다 보니까 이제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고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길로 가면 밤에 새모녀가 어린애들 데리고 간다는 건 무조건 북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차가 보든 누가 보든 우리를 신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이렇게 길로 이렇게 당당하게 가면 안 되고 풀숲을 이렇게 숨어서 사람이 없을 때만 가야 되고, 그래서 풀밭을 이렇게 숨어서 가다 보니까 비닐 방막으로 이렇게 지어놓은 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연변에 가면 두만강 옆에 밭들 옆에 그런 막이 되게 많아요. 이 막은 북한은 뭐 농작물을 지키느라고 하는 막이지만 중국의 막은 산에서 이제 버섯을 캐거나 송이 캐거나 드릅 산삼 이렇게 캐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자기 밭에 있는 사람은 이제 약도 뿌리고 김도 매 그러면 좀 잠깐 쉬고, 또 밥 먹을 때 사용하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막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두만강 옆에는 그런 막이 있어가지고 고기잡이를 많이 해요. 그래서 고기 잡아가지고 팔거나 아니면 어죽을 끓여 먹는 그런 때 많아서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그런 막이 들어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실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들어가서 앉았어요. 어머니는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라 아프셨으니까 원래.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쓰러지게 이렇게 누워있고, 동생도 어머니 옆에 이렇게 눕더라고요. 근데 저는 배고픈 거예요. 그리고 저는 북한에서부터 항상 이렇게 막 남을 챙기고 막 뭔가 이렇게 내가 뭐를 해야 돼라는 이런 압박감이 있어가지고 어딜 가면 가만히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배고픈데 뭐를 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서 뒤졌어요. 저기 이렇게 뒤져봤는데 세상에 쌀이, 하얀 쌀, 잎살이죠. 잎살이 이따만큼 많은 이 자루에 꽉 채워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어머니 여기 쌀 있으니까 그래? 그러는 거죠. 성냥이 어디 있어야 될 텐데. 그럼 막 뒤졌어요. 뒤졌는데 진짜 성냥하고 나이타도 있고, 또 뒤지니까 고추장이 있고 감자가 있고 기름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뭐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진 거 칼도 있고 사발도 있고 뭐 가마도 있고 다 있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나무를 이렇게 두자다가 젖은 나무지만 이제 불 떼어서 해서 후 불면서 불을 지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쌀 씻고 이제 가마에다 넣어가지고 그러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감자 넣고 감자 썰어 넣고 이거 쌀 넣고 그리고
이제 죽을 썼어요. 왜냐면은 반찬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죽 써 먹자 해서 감자 넣고 그 죽을 썼어요. 그 죽 써가지고 그 냄새가 얼마나 맛있는, 맨날 며칠을 저희가 한 달 반, 2달을 쌀이라는 걸 먹어 못 보고 시래기만 먹다가 제일 첫 끼를 먹은 게 이제 그 생호박이었거든요, 중국에서. 그러고 지금 만난 쌀밥이고 쌀죽이니까 얼마나 사람이 맛이 그 있겠어요. 정신없이 셋이서 막 혓바닥이 넘어갈 정도로 막 정신없이 먹었어요. 그리고 막 먹고 있는데 누구야! 이러는 거예요. 순간에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통나무 이만한 거 지금 문 앞에서 이렇게 하고 주인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러고 다 얼어가지고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참 이렇게 보고 보더니 뭐야, 남이 막에 들어와서 허락도 없이 막 남의 거 뒤져먹고 뭐야 하면서 막 신경질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아저씨가 그 나무를 이렇게 슬쩍 넣어서 애들이네, 여자네, 북한에서 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어머니가 그랬어요. 야, 참면 그 주인도 없는데 그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이러면서 들어앉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미안합니다. 근데 저희가 한 1시간 기다렸는데 사람은 없고 애들은 배고프고 저희가 맨날 며칠 굶었고 너무 춥고 그래서 일단 쌀이 있길래 밥 끓여 먹고 갈라 그랬는데 정말 미안하다, 한 번만 봐달라고 어머니가 막 사정했어요. 됐어요, 빨리 아이들 밥부터 먹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러고 열심히 먹었어요. 그래서 야, 이 반찬도 없이 그거만 어떻게 먹는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해도 별미입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먹고 이 사람이 자고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우리는 가야 된다고. 어느 마을까지 간다니까 이 아저씨가 그 마을까지 한 5분만 더 가면 된다는 거예요, 걸어서. 그러니까 마을 옆에다 놓고 지금 우리는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러냐, 감사하다고, 빨리 가겠다고, 가자고. 그 정신없이 먹고 다 치워놓고 마당까지 싹 쓸어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그리고 열심히 걸었어요. 그래서 걸어가가지고 거기를 그 마을로 들어갔죠, 밤에. 그래서 어떤 할머니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집 할머니가 빨리 들어오라고 이러면서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5분은 아니고 한참 걸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걸었고 걸어서 그 집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그 집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룻밤 자고 다음날까지 자고 그러고 떠났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너무 아프고 저희가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서 그 막에서 우리가 좀 지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돼서 걸어가지고 그 다음날 비가 왔나 그래서 쌀이 막 젖고 그랬어요. 그래서 비가 새고 막 그래가지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마을로 떠났어요. 그리고 그 집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저희가 배고픈 상황이었거든요. 봤는데 그 집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들어오라고, 그래도 잘 왔네. 근데 어머니가 옛날에 중국 왔다 갔다 할 때 알고 지내던 분인 거예요. 주인집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머니를 잘 아시니까 들어오라고. 그래서 인사를 하고 들어갔는데 바닥에 이렇게 서서 어머니 손을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딱 구두려 보니까 구두에 누룽지, 우리를 말하는 가마치죠. 그게 이따만큼 널려 있는 거예요, 말리우느라고. 우리는 그 누룽지를 너무나 좋아하고 우리 할머니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그거였기 때문에 막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손을 이렇게 당겼어요. 근데 어머니 딱 쳐다보더니 애들이 배고파서 근데 저거 누룽지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할머니가 먹어라 아무거나 먹어라. 그래서 동생하고 저하고 아주 그냥 총알같이 날아가서 열심히 주워 먹었어요. 얼마나 달고 막 맛있고 막 그런지요. 그 꿀맛도 그런 꿀맛이 없어요. 열심히 누룽지 먹었어요. 그 집 할머니가 어제 너네 그만 먹으라고, 밥 먹으라고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보면서 안 볼 때 하나씩 먹고 우물우물 보면 안 먹는 척하고 있다가 또 안 보면 더 먹고 그렇게 하면서 먹었어요. 그리고 누룽지 열심히 먹다가 이제 있는데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밥을요 이따만 버치에다가 이렇게 많이 담아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는 걸 알아요, 그분들은. 그래서 밥을 엄청나게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곱돌이죠. 곱돌장이라고 하죠. 우리 북한 말로는 곱돌장을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다가 계란을 엄청 많이 깨놓은 건데 제 생각에 한 7, 8알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감자를 이따만큼 크게 툭툭툭 썰어놓고 북한에서 한 3년 한 번 된장을 먹을까 말까 해요, 북한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맛있는 된장국을 이렇게 끓여주니까 세상에 그 냄새가요.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어디 가서 한 달 동안 버터에다가 빵만 실컷 드시고 그리고 된장국 끓여보세요. 그러면 제 심정을 이해하실 거예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
와, 된장 냄새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모녀가 앉아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인사하자마자 드려라 먹어라 그냥 열심히 먹었어요. 그 된장 그 곱돌장에다가 밥을 김치에 대서 먹었는데, 이게요, 지금 제가 보면 지금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 우리가 공깃밥 먹잖아요. 지금 그 밥을 먹는 양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아마 한 10명? 10인분? 10인분 되는 것 같아요. 보통 밥솥에다가 밥 한 거보다 더 많았으니까요. 그 밥을 열심히 다 먹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숨이 막히는 거예요. 밥 다 먹고 나는데 점점 더 불러와요. 왜냐하면 누룽지를 엄청 이게 퍼지기 시작하니까 위에서 불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동생하고 저하고 배가 막 이렇게 나왔는데 배끝이 막 말랑말랑했어요. 막 터질 것 같이. 배꼽이 위에 이렇게 따 있는데 막 터질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먹어 불어나. 과식해가지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방구 나가죠. 트리 맞죠. 막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배가요 막 스킨이 막 찢어질 것 같이 이러니까 배 터져 죽는다는 거. 그래서 진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그 필링을 알아요. 막 죽을 것 같은데 그 순간에 너무 힘드니까 막 내가 울고 막 동생도 울고 막 토하고 토는 안 했어요. 막 울고 난리 나니까 그 집 할머니가 너무 바쁘니까 식초하고 소다를 물에다 풀어가지고 막 강제로 막 먹이는 거예요. 소화가 빨리 돼야 된다고. 그래서 소다하고 식초 탄 물을 먹고 나서 한 10분이 있었나? 그러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아져가지고 그날 잤어요. 그래서 자고 다음날 아침 새벽에 진짜 일찍이 5시도 됐나? 그때 막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화장실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정신없이 갔어요. 갔다가 이렇게 딱 오면서 집안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집 할머니가 일어나신 거예요. 내 때문에 일어났는지 모르는데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짐승들 먹이 주려고 밖에 나가셨는데 창문이 좀 높았어요 나한테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창문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서서 바깥에 이렇게 내다봤는데 순간에 너무 충격이었어요. 할머니가 박바가지 같은 데다가 쌀을, 하얀 쌀, 그러니까 묵지쌀이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 탈곡하고 나면 좋은 쌀은 걷어가 밑에 그 남는 거에 돌이랑 이렇게 묵지 남아있는 그런 쌀을 모아서 짐승을 주는 거예요. 닭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훌훌 뿌리니까 닭, 오리, 개산이 막 그 돼지들 막 와가지고 그 쌀알을 막 먹는데 순간에 충격이 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마을에 가서 쌀 3주만 빌려달라고 꺼달라고 제가 사정사정 무릎 꿇고 빌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을 때 쌀 석줌을 입에다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쌀을 꿇어 내려갔었는데 못 빌렸었거든요. 그랬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하얀 쌀을 뿌려가지고 짐승들한테 먹이니까 어린 나이에도 그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충격이어서 엉엉 울었어요. 엉엉 울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우는데 그 어머니도 일어나고 그 집 할머니도 저한테 와가지고 왜 그러냐, 도대체 너 왜 그러냐, 뭐가 문제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 쌀 없어서 돌아가셨는데 저렇게 쌀을 짐승한테 주면 어찌냐고, 북한에 보내야 된다고, 가죽 가게 해달라고 막 할머니한테 막 울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도 일어나서 저를 안고 막 울면서 이제는 그렇게 배고플 일이 없을 거야, 여기서 살면 그렇지 않을 거야 막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감자들이 좀 변했었나 봐요. 그거를 담아가지고 가서 그 집 할아버지가 또 이렇게 돼지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들이 막 감자를 먹는데 반 정도 먹고 뚝 떨어지고 먹는데 나는 할머니 감자 드시고 싶다 그래서 농장밭에서 1년 동안 밭에 그게 겨울에 있던 그 언감자 알 주워다가 할머니한테 2알 삶아드리고 그거 드시고 굶어서 돌아가셨는데 그 감자를 돼지들이 막 먹고 있으니까 그 충격은 진짜 말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아침은 밥을 먹는데 먹먹한 게 마음이 너무 아파.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들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호에는 제가 다음 비디오를 통해서 또
중국에 와서 충격받았던 일들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비디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진이었습니다.